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한 가방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순위도 딱히 종목 간 특징은 공통점은 없는 것 같고요. 반가운 것은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는 테슬라가 5위에 안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700 고지를 드디어 넘겼고요. 테슬라를 제외하고서는 다른 종목들은 각 개별 사유로 오르고 내린 것 같은데 바로 들이대보겠습니다. 우선 1위와 2위 모두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최근에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좀 좋은 상황이죠. 실제로 사이버 보안 ETF인 BUG 버그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 차트를 보니까 강세를 최근에 이어나가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유에는 각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주호에서 소프트웨어 구매 관련 설문조사를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무려 IT 지출 구매 담당자의 83%가 올해 2분기 지출액이 평년보다 많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을 줄였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바론스에서는 이에 따라서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것은 북미 사이버 보안 시장 성장 추이 전망인데요. 매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분야가 생소하시더라도 관심을 두시면 떡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위인 DXC는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와 CSC라는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 아래에 있는 회사인데요. 본부는 IT 서비스 회사예요. 그런데 최근 클라우드 보안 부분으로 지금 확장 중에 있는데요. 확장을 잘하게 생기신 분이 지금 IT 서비스 분야로 지금 턴어라운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사업 영역이 구시대적 방식이었기 때문에 매출은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형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매출 폭이 조금씩 줄여나가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마진도 좀 그나마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이버 보안 쪽으로 돈 되는 사업으로 비즈니스적인 피벗을 한다는 것인데요. 곧 실적을 하게 될 텐데 호실적 기대감에 주가는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이번 분기에서는 가이던스를 봤을 때 매출 감소율이 2%에서 4%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서는 매출이 오히려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그만큼 높아진 상황입니다. 턴어라운드라는 게 그만큼 잘만 되면 주주에게도 짜릿함을 맛보여주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포티넷입니다. 포티넷 역시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방화벽, 그다음에 VPN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라우터와 이제 스위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순위를 보시면 브랜드 순위 4위예요. 시스코와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사이버 보안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포티넷이 조금 더 부각을 받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포티넷의 주가 주봉 차트인데 정말 미친 듯한 상승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만 대체 몇 %가 오른지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방증일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얘기 안 하면 좀 섭섭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어제 드디어 700 고지선을 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테슬라 말고도 어제 샤오펑, 니오, 비아디, 길리자동차 이렇게 중하권 전기차 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상황입니다. 이유는 중국에서의 7월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브랜드들마다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니오와 샤오펑의 경우에는 성장률이 엄청 높게 나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도 덩달아 기대감을 같이 받아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근거는 지난주에 테슬라 차이나가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에 대해서 가격을 250만 원 정도 내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 가격이 36,500달러 정도에 불과하게 되는데요. 똑같은 차량인데 미국에서는 사실 4만 달러에 팔고 있어요. 물론 배터리 가격이 좀 다르긴 한데 미국에서는 4만 달러고 중국에서는 36,500달러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비싸게 팔고 중국에서는 좀 싸게 파는 현상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중국 내수용 회사들이 워낙 싸게 전기차를 잘 만들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 둘째는 중국 내에서 반도체 쇼티지, 차량 모터 부품도 쇼티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모터를 많이 못 만들게 되니까 모터가 적게 들어가는 싱글 모터
를 채택한 저가형 모델 위주로 빨리 팔아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LFP 배터리를 채택한 모델 Y가 몇 주 전에 가격을 인하했었기 때문에 카니발라이제이션을 우려해서 모델 3 가격도 같이 내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격을 내렸다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바꿔 말하면 중국 업체들과 가격 경쟁을 할 정도로 테슬라의 원가 경쟁력이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편 사이버 트럭의 사전 예약 주문량이 12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포드의 경우에는 20만 대 정도로 있으니까 확실히 사이버 트럭이 인기가 앞서는 것 같은데요. 다만 사이버 트럭은 내년이나 생산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감은 살짝 접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올 상반기 전기차 브랜드 판매량 순위인데요. 역시 테슬라가 무난하게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순수 전기차 말고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고요. 앞으로 중국에서 어떻게 팔렸는지 저도 나중에 파악해서 트래킹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표적인 하락 종목 5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바로 있죠. 글로벌 페이먼츠라는 기업입니다. 이름처럼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결제 회사인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온라인 결제할 때 이제 결제 처리를 해주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PG라고 하죠. 그다음에 식당에서 저희가 계산 같은 거 할 때 포스기 보이잖아요. 이 포스기를 만드는 이른바 결제 처리 솔루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국 사이버 결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통적 결제 회사들이 핀테크 업체들이랑 경쟁을 한다는 건데요. 스퀘어라는 이제 빅 핀테크 회사가 호주의 애프터페이라는 기업을 약 290억 달러에 인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애프터페이는 일단 사고 천천히 갚으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살 때 애프터페이에 등록된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체크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2개월 정도의 무이자 할부가 가능을 해요. 미국의 MZ세대한테 열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MZ세대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보다 훨씬 체크카드를 많이 쓴다고 하거든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애프터페이는 핀테크계에 가장 떠오르는 신성으로 지금 부각이 된 상황인 거고요. 이 검정색 이제 실선이 이제 활성화 유저 숫자인데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퀘어가 애프터페이를 품게 되면은 안 그래도 스퀘어가 중소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 비즈니스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크카드 영역에서까지 다 먹어버리는 것이니까 글로벌 페이먼츠 같은 곳에서는 정말 큰일이 아니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 상황도 완전히 엇갈리는 재밌는 상황이 극적인 연출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는 글로벌 페이먼츠고 스퀘어입니다. 네, 다음은 순달람의 히든 코너인데요. 이번 주는 순달람의 첫 코너이다 보니까 미래에셋증권 전체 고객님들께서 선택하신 10종목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역시 성장주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한 점은 저번 주와는 다르게 ETF가 확 줄었다는 점, 그리고 그나마 ETF 중에서도 테크 주식들을 담는 테마 ETF가 선택이 많이 되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중화권 업체들이 좀 사만광전이라든지 네디지라든지 이렇게 몇 개 보이는데 5위를 기록한 사만광전은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반도체 쪽 역량 강화를 위해서 3세대 반도체라는 것으로 지금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오른 주식들 중에서 모처럼 반등을 한 게 지금 4위에 랭크된 로블록스죠. 로블록스에 대한 설명 짧게 하겠습니다. 로블록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메타버스의 선두적 위치에 있는 아동용 게임 회사입니다. 문제는 이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코로나19 사태가 백신도 있고 시간이 갈수록 좀 옅어지니까 학교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학교 안 가고 기존에 집에 있었으면 뭐 했겠습니까? 게임했었죠. 근데 이걸 못하게 되니까 주가가 최근에 약세로 돌아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로블록스뿐만 아니라 언택트 수혜를 받던 게임 주식들이 최근에 다 약세였었습니다. 근데 다만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일간 평균 유저 숫자가 이렇게 조금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지난 2분기 비디오 게임 지출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작년 2분기보다 오히려 지출액이 2% 증가했다는 건데 작년 2분기면은 언택트 수요가 그야말로 급증했던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지출액이 5%가 더 증가했고 온라인 멀티플레이 게임이 특히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모바일과 멀티플레이는 로블록스의 주특기인데 생각보다는 로블록스의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단기적인 실적 말고도 로블록스를 선택하신 분들은 장기적 관점의 안목으로 선택을 하신 종목들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커버그가 메타버스에 수천조를 투자하겠다고 며칠 전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단순히 기대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유념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손달람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순달람이 열심히 달려준 덕분